나 가진 것 하나도 없어요. 대학도 못 나왔고 책임져야 할 동생만 넷이에요. 나랑 같이 똥통에 빠지고 싶지 않으면 지금 도망가요. 모든 것을 포기한 듯 울먹이는 한규림. 그런데 김무진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싫어요. 도망가기는커녕 무진은 규림을 품에 안았습니다. 하지만 규림은 아직 모릅니다. 자신을 좋아한다며 10번이라도 고백하겠다는 이 남자가 평범한 아르바이트생이 아니라 동윤그룹 오너가의 아들이라는 사실을요. 사랑이 시작되기도 전에 두 사람 사이에는 이미 커다란 비밀이 생겨버렸습니다. 더구나 무진의 어머니 옥선은 아들의 곁에 나타난 여자 아르바이트생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규림은 무진의 정체를 알고도 그의 손을 잡을까요? 아니면 자신을 속였다며 다시 무진을 밀어내게 될까요? 오늘은 아직 사랑이 온다를 보지 못한 분들도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1회와 2회의 핵심 내용을 빠르고 재미있게 살펴보고 다음 회 공식 예고와 방송 속 복선을 바탕으로 3회와 4회의 이야기를 실제 드라마처럼 예측해보겠습니다. 김무진과 한규림의 인연은 버스 정류장에서 시작됐습니다. 두 사람은 처음 만난 날부터 똑같은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같은 시간에 같은 버스를 기다렸고 나중에는 같은 아르바이트 장소에서 또다시 마주쳤습니다. 한 번이면 우연이고 두 번이면 신기한 일입니다. 그런데 세 번이나 반복되니 무진에게는 운명이 됐습니다. 하지만 무진이 규림에게 끌린 진짜 이유는 같은 옷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 박수남이 쓰러지자 규림은 자신이 타야 할 버스까지 포기하고 달려갔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무슨 일인가 바라보기만 했지만 규림은 아무런 계산 없이 수남을 도왔습니다. 아르바이트 장소에서 다시 만났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무례한 손님 때문에 화를 참고 있는 무진에게 규림은 따뜻한 코코아를 건넸습니다. 힘들 때는 달콤한 것을 먹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면 된다는 규림의 말. 규림에게는 별것 아닌 위로였을지 모르지만 무진에게는 자신의 마음을 알아봐 준 특별한 순간이었습니다. 결국 무진은 규림을 붙잡고 고백했습니다. 나만 좀 봐주면 안 됩니까? 규림은 어리둥절했습니다. 만난 지 얼마나 됐다고 갑자기 자신만 봐달라는 것인지 너무 빠르고 아닌 것 같다고 말했죠. 그러자 무진은 3번이나 같은 옷을 입고 같은 시간에 버스를 타고 같은 아르바이트까지 하게 된 것은 운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자신은 아무 여자에게나 반하고 고백하는 남자가 아니며 규림을 놓치면 후회할 것 같아 지금 말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천천히 생각한 뒤 언제든 답을 달라고 했지만 규림은 기다릴 것도 없다며 그 자리에서 대답했습니다. 좋게 봐줘서 고맙지만 저는 연애할 시간도 여유도 마음도 없어요. 무진은 생각도 해보지 않고 어떻게 이렇게 단칼에 거절하느냐며 실망했습니다. 하지만 규림에게 사랑은 설렘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감당해야 할 또 하나의 책임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규림의 하루는 새벽 4시 반부터 시작됩니다. 자신의 출근만 준비하면 되는 삶이 아닙니다. 동생들의 밥을 챙기고 옷과 준비물을 살피고 누구는 어떤 음식에 알레르기가 있는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규림에게는 동생이 넷이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서 실제로 어른 역할을 하는 사람도 규림입니다. 남들은 퇴근 후 친구를 만나고 데이트도 하지만 규림은 일을 마친 뒤 집으로 돌아가 두 번째 출근을 시작합니다. 그러니 무진이 싫어서 거절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자꾸만 잘해주는 무진 때문에 흔들리는 자신이 두려웠던 겁니다. 레스토랑에서 진상 고객이 규림의 손을 붙잡고 성희롱성 발언까지 하자 무진은 참지 못했습니다. 쟁반으로 손님의 머리를 내려치며 싸움이 벌어졌죠. 행동은 거칠었지만 규림이 모욕당하는 모습을 보고도 모른 척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날 옥상에서 혼자 코코아를 마시는 무진에게 규림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솔직한 마음을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잘해주면 나도 흔들려요. 무진은 곧바로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 만나는 겁니까? 하지만 규림은 새벽부터 밤까지 이어지는 자신의 하루를 설명한 뒤 부탁했습니다. 내 삶에는 무진 씨가 들어올 틈이 없어요. 그러니까 날 흔들지 말아주세요. 규림이 원한 것은 사랑하지 않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사랑할 수 있을 만큼 잠깐이라도 쉬어갈 수 있는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족들은 규림의 희생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동생 규영은 자신의 150만 원짜리 블라우스를 규림이 잘못 세탁했다며 난리를 쳤습니다. 규림이 매일 밥을 하고 빨래를 해주는 것은 당연하지만 블라우스 한 장이 잘못된 것은 용서할 수 없다는 태도였죠. 결국 규림은 참았던 말을 꺼냈습니다. 넌 내가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사는데
나는 왜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나도 못하고 살까? 그러자 규영은 비꼬듯 대답했습니다. 언니는 콩 쥐고 나는 팥 쥐잖아. 언니는 착하니까, 장녀니까. 그 말에 규림은 처음으로 자신의 소원을 털어놨습니다. 나도 좋은 거 먹고 싶고, 좋은 옷 입고 싶어. 친구도 만나고 싶고, 나도 좋은 사람 만나고 싶어. 하지만 규영은 언니의 서러움을 이해하기보다 블라우스 값을 물어내라고 하지 않을 테니 그만하라고 했습니다. 규림이 원한 것은 블라우스 값을 용서받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고생했다는 말 한마디였습니다. 다음 날에도 규영은 규림이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이냐고 따졌습니다. 그 순간 규림은 자신도 모르게 말했습니다. 나 결혼해. 규영이 믿지 않고 미래의 형부를 데려와 보라고 비웃자 규림은 더 크게 일을 벌였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만나. 말을 뱉고 나서야 규림은 큰일이 났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남자친구도 없는데 토요일까지 결혼할 남자를 어디에서 데려온단 말입니까? 그날 버스 정류장에서 규림은 또 무진을 만났습니다. 무진은 자신이 너무 빨리 다가가 부담스러웠던 것 같다며 이제부터는 천천히 다가가겠다고 했습니다. 대신 한 가지만 부탁했죠. 규림 씨는 나한테 조금만 설레주세요. 바로 그때 길 건너편에 있던 규영이 두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규영은 규림에게 전화해 옆에 있는 남자가 결혼하기로 한 사람이냐고 물었습니다. 규림은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맞아. 그리고 무진의 옆으로 바짝 다가갔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무진은 갑자기 가까워진 규림 때문에 그저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러나 작은 거짓말은 곧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규영은 언니의 결혼이 사실인지 계속 확인했고 결국 규림은 너무 고단해서 거짓말을 했다고 털어놨습니다. 하지만 규영은 언니를 위로하기는커녕 소리쳤습니다. 그건 언니 운명이잖아. 그 말을 무진이 뒤에서 모두 듣고 있었습니다. 무진은 두 사람 사이로 들어왔습니다. 내가 결혼할 남자입니다. 규영은 어이없다는 듯 바라봤고 규림도 당황했습니다. 무진은 규영에게 언니에게 그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된다고 단호하게 지적했습니다. 그러자 규림은 무진에게 자신의 현실을 모두 쏟아냈습니다. 가진 것 하나 없고 대학도 못 나왔으며 책임져야 할 동생만 넷이나 있다고요. 자신과 함께 진흙탕에 빠지고 싶지 않다면 지금이라도 도망가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무진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싫어요. 그리고 울고 있는 규림을 따뜻하게 안아줬습니다. 가족들은 늘 규림에게 내가 장녀니까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내가 착하니까 참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무진은 처음으로 규림에게 말해준 사람입니다. 내가 도망가라고 해도 나는 떠나지 않겠다고. 여기까지가 1회와 2회에서 방송된 핵심 내용입니다. 다음 회 공식 예고에서는 무진과 규림이 연애를 시작하고 두 사람의 사랑이 깊어지는 모습이 예고됐습니다. 또 무진은 규림에게 그동안 숨겨온 사실을 털어놓으려 합니다. 그 숨겨온 사실은 아마 자신이 동윤그룹 오너가의 아들이라는 정체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면 거짓 예비 신랑으로 시작된 두 사람은 어떻게 진짜 연인이 되고 무진의 비밀은 어떤 방식으로 밝혀지게 될까요? 지금부터는 공식 예고와 방송 속 복선을 바탕으로 3회와 4회의 이야기를 드라마처럼 예측해보겠습니다. 무진의 품에 안겨 울던 규림이 정신을 차리고 황급히 몸을 떼어냅니다. 미안해요. 무진은 규림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왜 규림 씨가 미안합니까? 내가 괜한 말을 해서 무진 씨까지 우리 집 일에 끌어들였잖아요. 아까 결혼할 남자라고 한 것도 잊어주세요. 규림이 돌아서려 하자 무진이 손목을 붙잡습니다. 나는 못 있습니다. 무진 씨? 규림 씨가 가진 것 없다고 한 말도, 동생이 넷이라는 말도, 오늘 울었던 것도 못 잊어요. 규림은 붙잡힌 손을 바라봅니다. 그건 내 문제예요. 그럼 나는 규림 씨한테 아무 문제도 아닙니까? 규림이 대답하지 못하자 무진은 조금 더 가까이 다가옵니다. 내가 규림 씨 인생을 전부 해결해 주겠다는 게 아닙니다. 그냥 그 옆에 있고 싶다는 겁니다. 내 옆에 있으면 힘들어요. 힘든지는 내가 결정하겠습니다. 그때 규영이 다시 돌아와 두 사람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토요일에 진짜 오는 거예요? 규림은 급히 대답합니다. 안 와. 내가 거짓말한 거라니까. 하지만 무진이 먼저 말합니다. 가겠습니다. 규림이 놀라 무진을 쳐다봅니다. 무진 씨? 무진은 규영에게 또렷하게 말합니다. 결혼할 남자인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규림 씨를 좋아하는 남자인 건 맞으니까요. 규영은 피식 웃습니다. 좋아요. 그럼 토요일에 꼭 오세요.
우리 집을 직접 보고도 같은 말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하니까. 규영이 떠나자 규림은 무진에게 따집니다. 왜 마음대로 약속해요? 규림 씨가 천천히 다가오라고 했잖아요. 그게 우리 집까지 오라는 뜻은 아니었어요. 가족에게 인사하는 것보다 더 천천히 다가가는 방법이 있습니까? 규림은 기가 막히지만 무진의 얼굴에는 장난이 아니라 진심이 담겨 있습니다. 토요일 저녁, 규림의 집 대문이 열립니다. 무진은 양손에 장바구니를 가득 들고 들어옵니다. 쌍둥이들은 무진을 보자마자 달려 나옵니다. 아저씨가 우리 언니랑 결혼하는 사람이에요. 언니 데리고 갈 거예요? 무진은 아이들 앞에 쪼그려 앉습니다. 아저씨 말고 형이라고 부르면 안 될까? 쌍둥이들은 무진을 빤히 쳐다보다 동시에 고개를 젓습니다. 형은 너무 늙었어요. 무진의 표정이 굳고 옆에 있던 규림은 자기도 모르게 웃음을 터뜨립니다. 무진은 규림이 웃는 모습을 바라보다 함께 웃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온 규영은 무진이 가져온 장바구니를 살핍니다. 이게 다 뭐예요? 저녁 재료입니다. 제가 요리하겠습니다. 규림이 놀라 말립니다. 손님이 왜 요리를 해요? 그냥 앉아 있어요. 무진은 앞치마를 두르며 대답합니다. 저 요리 잘합니다. 규영은 무진을 위아래로 훑어봅니다. 직업이 요리사예요? 무진은 잠시 머뭇거리다 대답합니다. 네, 음식 만드는 일을 합니다. 무진은 동윤그룹 오너가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숨긴 채 자신을 평범한 요리사처럼 소개할 가능성이 큽니다. 규림이 자신의 돈이나 집안이 아니라 김무진이라는 사람을 좋아해 주길 바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작은 침묵은 나중에 커다란 상처가 되어 돌아올 겁니다. 무진이 부엌에서 음식을 만들자 쌍둥이들은 신기한 듯 주위를 맴돕니다. 규호는 멀찍이 앉아 무진을 의심스러운 눈으로 바라봅니다. 우리 누나 왜 좋아해요? 무진은 칼질을 하며 대답합니다. 착해서. 규호는 코웃음을 칩니다. 누나 착한 거 이용하는 사람 많아요. 무진은 칼을 내려놓고 규호를 바라봅니다. 나는 이용하지 않을 겁니다. 그걸 어떻게 믿어요? 안 믿어도 됩니다. 대신 지켜보세요. 규호는 무진의 얼굴을 한참 바라보다 고개를 돌립니다. 그 대화를 방문 뒤에서 듣고 있던 규림의 표정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자신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은 많았지만 자신을 지켜보라고 당당하게 말하는 사람은 처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녁을 먹은 뒤 무진은 설거지까지 하겠다고 나섭니다. 규림은 무진을 마당으로 끌고 나옵니다. 이제 그만하고 가요. 내가 뭐 잘못했습니까? 잘못한 게 아니라 너무 잘해서 문제예요. 잘하면 왜 문제입니까? 동생들이 기대하잖아요. 무진 씨가 정말 우리 가족이 될 사람처럼. 무진이 조용히 묻습니다. 규림 씨는 싫습니까? 내가 좋다고 하면 뭐가 달라져요? 많이 달라집니다. 규림은 한숨을 내쉽니다. 우리 집은 오늘 하루 밥 한 끼 해주고 웃어주는 것으로 끝나는 집이 아니에요. 알아가면 되잖아요. 알고 나면 후회할 수도 있어요. 무진은 규림을 바라보며 대답합니다. 규림 씨를 놓치는 게 더 후회될 것 같습니다. 규림의 눈빛이 흔들립니다. 무진은 이번에는 대답을 재촉하지 않습니다. 당장 나를 받아달라는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밀어내기 전에 한 번만 생각해 주세요. 규림 씨가 가족을 사랑하는 것처럼 나도 규림 씨를 좋아할 수 있게 해달라고요. 그날 밤 규림은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쌍둥이들과 장난을 치던 무진, 규호에게 지켜보라고 말하던 무진, 자신을 놓치는 것이 더 후회될 것 같다고 말하던 무진의 얼굴이 계속 떠오릅니다. 다음 날 버스 정류장. 무진은 평소처럼 규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규림은 무진에게서 조금 떨어진 자리에 앉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정면만 바라봅니다. 잠시 뒤 규림이 먼저 입을 엽니다. 9번 거절해도 한 번만 받아달라고 했죠? 무진이 규림을 돌아봅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몇 번 고백했어요? 2번 정도 한 것 같습니다. 규림은 무진의 손 위에 조심스럽게 손을 올립니다. 나머지 8번은 아껴두세요. 무진의 눈이 커집니다. 그게 무슨... 규림은 부끄러운 듯 앞만 바라보며 말합니다. 나도 한번 해볼게요. 뭐려? 무진 씨 좋아하는 거요. 무진은 한동안 말을 잃습니다. 그러다 규림의 손을 꼭 잡고 활짝 웃습니다. 이렇게 두 사람은 거짓 결혼 선언으로 시작해 진짜 연인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두 사람이 손을 잡는 순간 무진의 어머니 옥선도 움직이기 시작할 겁니다. 옥선은 매니저에게 규림에 대한 보고를 받습니다.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여자 직원은 한규림입니다.
김무진 씨가 계속 관심을 보이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옥선은 서류를 천천히 넘깁니다. 가족은 아버지와 동생들이 함께 살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형편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동생이 몇 명인데요? 넷입니다. 옥선의 손이 멈춥니다. 학력과 가족관계, 빚이 있는지도 모두 확인해요. 무진이에게는 절대로 들키지 말고 옥선은 아들에게 곧바로 헤어지라고 소리치지는 않을 겁니다. 강하게 막을수록 무진이 규림을 더 붙잡을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대신 규림을 직접 만나 어떤 여자인지 확인하려 할 가능성이 큽니다. 옥선은 평범한 손님처럼 스테이크야드에 찾아옵니다. 규림은 그녀가 무진의 어머니인지 전혀 모른 채 친절하게 응대합니다. 옥선은 규림이 계산적이고 욕심 많은 여자이길 바랄지도 모릅니다. 그래야 쉽게 떼어놓을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규림이 다른 직원의 실수까지 대신 책임지고 손님을 정성스럽게 대하며 동생들의 전화를 받느라 제대로 쉬지도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옥선은 무진이 왜 규림에게 빠졌는지 조금은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 불편해집니다. 나쁜 여자라면 아들에게 사실만 알려주면 끝나지만 좋은 여자라면 무진이 쉽게 마음을 접지 않을 테니까요. 매장을 나서기 전 옥선은 규림을 불러 세웁니다. 한규림 씨라고 했죠? 네, 손님. 참 열심히 사는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옥선은 규림을 잠시 바라보다 의미심장하게 말합니다. 그런데 열심히 사는 것과 좋은 자리에 어울리는 것은 다른 문제예요. 규림은 그 말의 뜻을 이해하지 못한 채 옥선이 떠나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한편 무진은 연애가 깊어질수록 불안해집니다. 처음에는 규림이 자신의 집안이 아닌 김무진이라는 사람을 봐주길 바라는 마음에서 정체를 숨겼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침묵은 거짓말이 되어갑니다. 무진은 친구 정우에게 고민을 털어놓습니다. 이제 말해야겠지? 정우는 어이없다는 듯 바라봅니다. 아직도 말 안 했어? 규림 씨가 부담스러워할 것 같았어. 안 말한 걸 알면 더 부담스러워할걸? 무진은 한숨을 쉽니다. 지금 말하면 속였다고 할 것 같고 더 늦게 말하면 더 큰 거짓말이 되잖아. 정우는 무진의 어깨를 두드립니다. 그러니까 빨리 말해. 다른 사람 입에서 나오기 전에. 무진은 결국 규림에게 연락합니다. 오늘 꼭 할 말이 있습니다. 규림은 무진의 심각한 목소리를 듣고 불안해집니다. 혹시 자신의 가족을 직접 겪어본 뒤 마음이 달라진 것은 아닐까 생각합니다. 두 사람은 처음 만났던 버스 정류장에서 마주 앉습니다. 무진은 한참을 망설이다 입을 엽니다. 규림 씨, 내가 아직 말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규림은 애써 웃습니다. 왜 그렇게 심각해요? 설마 결혼한 적 있는 건 아니죠? 무진은 웃지 못합니다. 내가 규림 씨한테 처음부터 솔직하지 못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바로 그 순간 규림의 휴대전화가 울립니다. 집에서 문제가 생겼다는 규영의 전화입니다. 규림은 급히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미안해요. 지금 집에 가봐야 해요. 나중에 꼭 들을게요. 무진은 규림을 붙잡지 못합니다. 그리고 무진이 진실을 말할 기회를 놓친 바로 그때 옥선이 먼저 규림에게 연락할 가능성이 큽니다. 옥선은 규림을 조용한 카페로 부릅니다. 규림은 누가 자신을 불렀는지도 모른 채 자리에 앉습니다. 저를 왜 보자고 하셨어요? 옥선은 찻잔을 천천히 내려놓습니다. 김무진 어머니입니다. 규림의 표정이 굳습니다. 무진 씨 어머니세요? 우리 무진이와 만나고 있다죠? 규림은 긴장하지만 솔직하게 대답합니다. 네, 아직 만난 지는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옥선은 규림을 바라봅니다. 무진이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만나는 겁니까? 무슨 말씀이신지. 옥선은 규림 앞에 명함을 내려놓습니다. 명함에는 동윤그룹 회장이라는 글자가 적혀 있습니다. 규림은 명함과 옥선을 번갈아 바라봅니다. 무진 씨가 동윤그룹 사람이에요. 옥선은 차갑게 대답합니다. 내 아들이 그 이야기조차 하지 않았나 보네요. 규림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집니다. 옥선은 돈 봉투부터 내미는 뻔한 방법을 쓰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대신 규림이 가장 아파하는 가족 문제를 건드릴 겁니다. 동생 넷을 책임지고 있다면서요. 규림의 표정이 굳습니다. 그것까지 조사하셨어요? 무진이와 결혼하면 그 동생들까지 모두 우리 집 책임이 되는 겁니까? 저는 그런 생각으로 무진 씨를 만난 것이 아닙니다. 그렇겠죠? 한규림 씨가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너무 착해서 문제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사랑은 두 사람만 좋다고 끝나는 일이 아니에요. 좋은 사람인 것과 우리 무진이에게 어울리는 사람인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옥선은 자리를 떠나고 규림은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합니다. 자신은 세탁기 한 대를 두고 동생과 싸우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진은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 가질 수 있는 집안의 아들이었습니다. 무진이 자신의 형편을 듣고도 도망가지 않겠다고 했을 때 규림은 처음으로 위로받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말조차 다르게 들립니다. 무진에게는 자신의 가난도 동생 넷도 결국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작은 문제였던 것은 아닐까? 무진은 옥선이 규림을 먼저 만났다는 사실을 알고 급히 달려옵니다. 규림 씨? 규림은 무진을 바라보지만 예전처럼 웃지 않습니다. 왜 말 안 했어요? 무진은 멈춰섭니다. 내가 말하려고 했습니다. 언제요? 내가 무진 씨를 완전히 믿고 난 다음에요? 그런 뜻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돈을 보고 달라붙을까봐 숨긴 거예요? 아닙니다. 그러면 왜요? 무진은 다급하게 설명합니다. 규림 씨가 내 집안이 아니라 나를 봐줬으면 했습니다. 규림은 씁쓸하게 웃습니다. 그럼 무진 씨는 나를 믿지 않았던 거네요. 그게 아니라 나는 내가 가진 것 없고 동생이 내시고 대학도 못 나왔다고 다 말했어요. 그런데 무진 씨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잖아요. 무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규림의 눈에 눈물이 고입니다. 내가 무진 씨한테 내 삶에 들어올 틈이 없다고 했죠? 규림 씨, 이제 알겠어요. 무진 씨가 내 삶에 들어올 자리가 없는 게 아니었어요. 규림은 한 걸음 뒤로 물러납니다. 내가 무진 씨 삶에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였어요. 무진은 규림의 손을 붙잡습니다. 나는 내 집안과 연애하는 것이 아닙니다. 규림 씨와 연애하는 겁니다. 규림은 붙잡힌 손을 내려다봅니다. 하지만 무진 씨 어머니는 아니던데요. 어머니가 무슨 말을 했든 내가 해결하겠습니다. 그 말에 규림의 표정이 더 어두워집니다. 또 해결한다고요? 무진은 당황합니다. 그게 무슨... 무진 씨는 돈도 있고 집안도 있고 뭐든 해결할 수 있겠죠? 그런데 나는 누군가가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규림은 무진의 손을 천천히 놓습니다. 지금은 나한테 시간을 주세요. 무진은 규림을 붙잡고 싶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두 사람은 사랑을 시작하자마자 첫 번째 위기를 맞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사회 안에 완전히 헤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규림은 무진에게 잠시 거리를 두겠지만 무진은 돈과 집안이 아니라 자신의 진심으로 규림의 신뢰를 다시 얻으려고 할 겁니다. 옥선 역시 처음에는 규림을 반대하지만 앞으로 규림이 가족을 위해 얼마나 치열하게 살아왔는지 알게 되면서 마음이 조금씩 달라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드라마가 첫 두 회를 통해 던진 가장 중요한 질문은 분명합니다. 가족을 책임지는 사람은 자신의 행복을 포기해야 하는가? 규림에게 필요한 것은 돈으로 자신의 인생을 해결해줄 왕자가 아닙니다. 자신을 짐처럼 여기지 않고 자신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봐주며 아무 조건 없이 곁에 남아줄 사람입니다. 반대로 무진도 배워야 합니다. 규림의 삶은 돈으로 간단하게 고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사랑은 상대의 마음을 기다리고 믿어주는 일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무진은 규림에게 10번 고백하겠다고 했습니다. 9번 거절당해도 단 한 번만 받아주면 된다고 했죠. 하지만 무진이 넘어야 할 것은 규림의 9번의 거절만이 아닙니다. 자신의 정체를 숨긴 일로 생긴 상처를 되돌려야 하고 어머니 옥선의 반대도 이겨내야 하며 규림이 평생 짊어져온 가족의 무게까지 함께 견뎌야 합니다. 저는 3회에서 두 사람이 진짜 연애를 시작하고 4회에는 무진의 정체가 밝혀지면서 첫 번째 갈등을 맞게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만 두 사람이 완전히 헤어지기보다는 규림이 잠시 거리를 두고 무진이 진심으로 다시 규림의 마음을 두드리는 흐름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무진이 처음부터 자신의 정체를 밝혔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규림이 집안이나 재산이 아닌 자신을 좋아해주길 바랐던 무진의 마음도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옥선이 규림을 직접 만난다면 돈을 내밀며 헤어지라고 할까요? 아니면 동생 넷과 규림의 현실을 건드리며 더 아픈 말을 하게 될까요? 여러분의 재미있는 예측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앞으로 사랑이 온다 속에 숨겨진 작은 복선과 인물들의 마음을 하나씩 살펴보며 다음 이야기를 실제 드라마처럼 쉽고 재미있게 예측해보겠습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다음 예측 영상에서도 함께 이야기 나눠주세요.